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현 정권이 끝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8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이 대선이고 5월달에 당장 정권 교체가 일어날 예정인데, 과연 다음 정권에서는 과연 이 부동산 세금, 이 세수의 엄청난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언제 해당 지금 규제 강화된 규제로 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온건하게 완화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값이 정말 하락으로 온다면 과거의 그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을 사라, 2013년도 그때 기억나시죠? 지금 사면은 양도세 다 면제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자,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리먼 쇼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과다한 입주 물량이 무조건 수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입주 물량이 없었다면은 집값은 하락할 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집이 부족하면요, 집값이 올라가고, 집이 과다 공급되면 집값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전세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0.16% 상승이고 양천구는 0.29%, 방학맞아 목동 등 학군 수요 늘어 매매값도 0.18% 상승했고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요,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실패한 정책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다시피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6월 첫째 주 대비, 넷째 주 대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7월 넷째 주인데 계속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러니 집값 오르지. 결국은 뭐 전세가 폭등도 있지만, 전세가 폭등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을 하게 되는 거지만, 주택 절반이 노후주택인데 아파트 건축은 2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건축 연도가 지난해 2020년인 아파트는 31만 100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직전 5년 2015년부터 2019년간의 평균 아파트 공급량 39만 3200호에 비해 20.9%나 적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30만 2천호 후 가장 적은 건축량이었다고 해요. 자, 2014년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하락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건축을 적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즉 과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 부동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사의 공급 위축이 있었지만, 현재는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서울에 공급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건축량이 줄어든 것은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을 옥죄인 그 덕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께서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파트는요, 늘 공급이 부족해요. 아파트는요, 사치제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로 할까요? 아파트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사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증여를 받아서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부동산 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덧붙였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확실한 방향, 즉 확실한 근거, 그런 것으로 해서 미래를 확정을 시키듯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점쟁이라는 거죠. 점쟁이. 집값 내 생각보다는 좀 더 크게 하락할 것 같다. 공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네.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이재환님 반갑습니다. 네. 10시에 들어왔는데 없어서 그냥 나갔다가 지금 다시 보니 늦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한다고 잠깐 늦었습니다. 네, 10시 한 25분에 방송에 들어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열심히 방송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그 마음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부동산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쫓겨나셨잖아요. 네, 마포에 사셨던 그분께서 한 달 새 1억이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J코엑스 소식에 들썩이는 것입니다. 서울 가양동 CJ 부지에 J코엑스가 생긴다고 해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로 개발된다 하고 지하 7층에서 지상 14층 이렇게 사업이 3조, 삼성동 코엑스의 1.7배 규모로 상업시설은 신세계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해요. 자, 강서구 일대는 마곡 지구가 있죠. 마곡 마이스 단지와 시너지 기대 지식사업센터 오피스가 내년부터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교통 호재 다음으로 가장 어떤 호재에 또 들썩일까요? 바로 이 직장, 그러니까 일자리 공급이죠. 네, 일자리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한 강남 일대가 가장 비쌉니다. 네. 고소득자, 즉 부자일수록 본인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아까워하죠. 네. 학생들은 공부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남아 돌아서 언제 고등학교 가나, 언제 중학교 가나, 언제 대학교 가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 바라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도요, 언제 2년의 시간이 흘러갈까 이렇게 고민만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30대 후반이 되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더디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여 년 후면은 저도 이제 50대가 되는데, 이게 정말 딱 10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는 120까지 살 건데, 인생의 거의 절반에 이제 하프 마라톤이랄까요? 마라톤의 그 하프를 통과를 하기가 10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갔으면 하는데 2021년 한 해가 벌써 절반 이상 끝났잖아요. 참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더디게 흘러갔으면 하는 게 또 제 생각인데요. 근데 또 집값이 상승을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현 정권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좀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 시간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늘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터지고 매일매일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또 내가 현재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 고민하고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가 금세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님께서도 저도 10년만 더 젊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걸 샀을 건데,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참 고민을 할 게 없잖아요. 고민이라고 할 게 딱히 공부, 학업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보면 또 이성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요. 결국은 시간이 많다는 게 참, 이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많다는 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이 쑥쑥쑥 크는 그 시기가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말씀드리고요. 보십시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 기준점 다시 넘은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경고, 즉 홍남기 부총리 오빠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기준점 100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참 여기 보면 사진에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나오는데, 안양이 최근에 또 잭팟 터지지 않습니까? 인덕원역에 그 GTX가 인덕원역을 통과한다는 그런 호재거리가 들리자마자 매 주마다 5천만원씩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박합수 KB국민연의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청주와 충주는 주택 절대 부족 시대에 도래했다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청주는 뭐 올해랑 내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또 5,000세대 분양을 또 하잖아요. 저 오송역 앞에 분양을 하고 앞으로도 분양할 게 좀 많긴 많은데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는 것이 청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부족할 것이 좀 눈에 훤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권 서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청주도 바라보세요. 청주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성이 중심이래요. 이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개성이 중심이죠? 개성이 중심이란요.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의 중심은요.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도 대한민국 38선 이남,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셔야죠. 왜 그렇게 삐딱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연방제를 하자 뭐 이딴 소리 할까봐 참 두렵기도 한데요. 저는 안보관이 좀 투철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저랑 맞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음에 제가 말하는 뭐 가급적이면 정치 발언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것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방송을 하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현숙님께서 충주에 중앙탑이 있다고 하는데 청주가 중앙이 맞기도 합니다. 청주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도시가 좀 작다고 보면서도 또 커요. 크고요. 또 교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건 또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청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청주는 또 세종하고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종 집값이 오르면 또 청주도 또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김정희님께서 제 생각을 동의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이나님도 감사드립니다. 송수라님 반갑습니다. 연금래님 반갑습니다. 자, 초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 점 3개 누르시면 화질 조정이 가능합니다. 화질 1080포인트로 픽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꼭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뉴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칠게요. 뭐 뉴스 뭐 딱히 오늘 뉴스가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 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뭐 읽어 들어봤자 현재 여러분들께서 뭐 기분만 더 좋아질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목요일은 목요일인 만큼 금요일을 앞두고 있다시피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과 Q&A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요.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